네, 2월 2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내란 국조 특위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최종 보고서 채택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그동안 내란 국조 특위에서 정말 고생하신 그리고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의원님 일정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그 방엔 웬 특종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하루라도 윤건영 의원님을 지나지 않으면 기사에서 소외가 된다. 막 기자들이 난리죠. 전화 많이 주세요. 예, 네. 우리도 단독 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 저희도 막 때를 쓰고 있는데 총 600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내란 국조 특위에서 정말 활약했습니다. 네. 예, 특히 야당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새로운 사실들 발로 네. 뛰어서 취재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거의 기자들하고 취재 경쟁을 하시고 맞아요. 네, 특히 의원님 정말 활약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번 내란 사건은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국민이 뭐 전 세계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감명합니다. 이걸 뭐 굳이 입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명한데 네. 다만 이번 내란 국조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내용들 예를 들면 비아폰이라든지 단전 단수라든지 국회 단전이라든지 실무자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도 세력들의 거짓말들을 반박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끝까지 새로운 사실들을 지금 계속 발굴해내시고 찾아내시는데 마지막 청문회 자리에서도 또 나온 게 있고 어제도 또 다른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 안으로 경호차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예, 소관 업무 아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네. 수십 년 근무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본부장으로서. 네.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의원님 저희 시설 이것도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저렇게 우물쭈물. 저 김대경 본부장은 경호처에 몇 년 계셨던 분입니까? 공채 6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공채 5기고 6기이기 때문에 한 수십 년 계셨죠.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우물쭈물 답도 못하고 필경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하냐? 당연히 알죠. 저분이 이제 관리본부장이어서 실제로 용산 집무실을 담당하고 있고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셔서 전화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비아폰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라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우나 문제는 저는 김성훈 차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던데 저분이 좀 당한 거죠, 사실은. 이거 내 분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아는 분이긴 한데 핵심은 김성훈, 제 타켓은 김성훈이거든요. 저는 한 사람만 팬다. 그렇죠. 그거였는데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 전날 안 나왔어요. 근데 김대경 본부장은 김성훈 차장의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를 막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추궁을 못했는데 그 나름 의로운 활동을 하신 분이네요. 소극적 저항을 했죠. 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 실제로는 실무자들이 저항한 겁니다. 비아폰 서버 삭제하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라고 하고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거고 저분은 그 중간에서 이제 좀 실무자 편을 좀 들어준 분인데 어쨌든 사우나에 대해서도 저분도 알거든요. 통신 장비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우나를 설치하려면 대통령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보안상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이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집무실은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분한테는 다른 건가 보죠.
그분한테는. 아니 근데 그분은 상상을 항상 뛰어넘잖아요. 상상 그 이상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가짜 출근도 그렇고 뭐. 그러네. 네. 예, 그렇죠. 출근부도 가짜로. 네, 가짜 출근을 누가 상상? 와, 출근 차량을 먼저 가짜를 보내고 네. 그다음에 자기는 아무 때나 출근하고. 말이 이게 상상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반 직원들이 무엇을 생각해도 항상 그 상상 네. 이상이죠. 예. 전 잠깐 엿길로 서면 가짜 출근할 때 경찰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빈 차를 경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 차가 빈 차인 줄 알아요. 경찰들은.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턴 줄 알아. 그런데 네. 경호하고 막 하는 척 해야 돼. 예. 연기를 해야 되네. 상상 이상이라니까요. 사우나. 근데 사우나는 그러면 어디 있었습니까? 집무실? 용산 집무실 몇 층에 있었던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은 2층과 5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2층으로 지금 2층. 네. 근데 뭐 V1, V2 뭐 같이 쓰는 공용 오피스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2층이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면? 제가 그건 아닐 거. 5층이 아마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업무를 보는 곳과 조금 이제 조용하게 업무를 보는 곳으로 아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집무실 사우나는 2층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층 사우나실은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핀란드식이에요? 아니 제가 좀 받은 제보가 더 있는데 네. 이걸 공개하는 게 예. 뭐랄까요 좀.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어떤 건지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공익적 관점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야기를 하는 저도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때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을 못했어요. 드러날 때마다 야 속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걸 사실로 입증해야 되고 경호처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검찰이나 입증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사우나는 습식이냐 건식이냐로 나뉘거든요. 네. 참 건식 사우나라고 들었습니다. 건식 사우나. 네, 건식이고 네. 사우나 안에서 TV 시청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우나에 앉아 있으면 바깥에 TV가 있어서 예. TV도 보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사우나를 한다고 합니다. 큰 시설이에요. 아니요. 지금 뭐 교도소도 본인이 4개 방을 터가지고 혼자 쓰고 있다라고 네, 박은정 의원님 네, 폭로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집무실에서 사우나를 한 거네요. 그렇죠. TV 보고 예. 일은 언제 합니까? 야 정말. 네. 그런데 그게 설치가 언제쯤 된 거랍니까? 2023년 어간으로 들었는데 이건 좀 나뉘더라고요. 예. 저한테 제보가 두 군데로 들어왔는데 네. 첫 번째는 2022년에 예. 임기 초반부터 공사를 했다라는 예. 제보가 있어서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야 그럴 리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집무실에 사우나라니 말이 되니? 그러니까요. 아닐 거야. 관절하면 모를까라고 해서 제가 묻었던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오래전에 제보를 받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2023년에 했다라는 또 제보가 들어와서 좀 확인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 네, 혹시 사진 자료나 이런 것도 확보가 되셨습니까? 저와는 경호시설 지역이라 예. 카메라나 사진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네. 뭐 본인은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하여튼 나는 제보가 생각- 분명하니까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처가? 네, 경호처가 아니라 전 예. 대통령 비서실이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뭐 제보가 틀렸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예, 네. 남들은 다 새벽부터 나와서 예, 진짜 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하고 이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가짜로 출근하고 그것도 뭐 쓰리 콤보 아니에요? 가짜로 출근해서 경찰들 힘들게 하고 저녁에는 안가로 추정되는 곳을 술 마시기 좋은 곳으로 바꿔놓고 낮에는 골프 매트에서 골프 치고 또 피곤하면 사우나 하시고 쓰리 콤보 이상이죠.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의원님께서 그 삼청동 안가 바 형태로 네. 바꿨다 네. 술집 형태로 이것도 처음으로 의원님께서 그
알려주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명수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스타일을 김건희 씨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 스타일로. 술 먹기 좋은 공간. 예. 정확하게는. 아니 술을 어떻게 얼마나 술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애증하는 모양이죠. 아니 뭐. 그러면 그냥 술이나 먹지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은 공사 구별이 좀 힘드신가 봐요. 공적 마인드가 대단히 결여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야 내가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제왕적이죠. 그러니까 안 가도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집무실에 사우나를 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고 결정적인 건 지금 뭐 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네. 제왕적 군주 스타일인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예. 백성을 계몽시키는 거야라는 인식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들을수록 기가 막힌 상황인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으니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영상 준비되면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얘네야말로 조중동의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제 아시는 분이 예. 자기는 김건희 여사의 모든 걸 부정하고 싫어하는데 저 말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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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여장부라고. 아니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그 진짜 조선일보 폐간시키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저걸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주진우 기자가 CBS 라디오 출연해서 그 발언한 바에 따르면 네. 이제 이 시점은 정확하게 탄핵이 가결된 이후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 지인과 통화한 내용인 건데 이제 왜 저렇게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할 정도로 격분을 했을까? 이제 거기에 배경은 이제 명태균의 황금폰이 그렇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살펴볼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의원님은 그 김건희 씨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쵸. 부인이 언론사를 폐간시킬 수 있어요? 아니 뭐 할 수 저 있으면 정도로 힘이 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네, 농담이고요. 네. 같은 괴인데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두 저분. 부부가? 네, 정말 네. 쌍으로. 예. 영부인이 뭐라고요? 남편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남편이 대통령이건 말고 뭐가 다르죠?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영부인이라는 거에 대한 공적 지위,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법률로 규정된 것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미국처럼. 예. 다만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의 여러 역할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관례가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소통하고 예. 비아폰으로 장관들하고 통화하고 예. 조선일보를 없앤다? 예. 왕이죠, 여왕. 예. 여왕. 네. 예. 여왕이죠, 여왕.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중앙일보 봐봐라, 뭐 그거 있잖아. 예. 남편은 제왕이고. 부인은 여왕이고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라고 뽑고 이런 거네요. 네. 예. 근데 그 김건희 씨의 그 뭐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공천에도 사실상 다 개입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예? 권성동이 뭐 지금 보니까 권성동이 윤한홍이가 반대하는 건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잘 될 거니까. 너무 빼박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는 건 전 뭐 어디든 나가서 이 말씀 드리는데 대선 후보가 선거 때 많은 일들로부터 도움 받죠. 네. 그럼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 마음은 평생 갚아야 됩니다. 네. 뭐 우리 장윤선 진행자께서도 그런 당연히 평생 갚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갚겠다라는 게 불법이 네. 그 공천 개입이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이야기했는데 상현이한테 안 들어? 하면 더 할게. 예. 그리고 곧이어서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40분 뒤에도 했대. 기다려봐. 네. 걱정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해줄게. 그거 좀 해줘라. 네.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빼박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는 좀
전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네. 명태균 특검법 처리하거든요. 네. 더 이상 토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더 이상 토달지 네, 마라. 이런 걸로 예. 너무 빼박이잖아요. 감싸 안고 보호할 걸 해야죠. 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 지금처럼 끌려간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건 명분이 없어 보여요. 아, 예. 그럼 이게 안 나왔으면 모르죠. 증거가 안 나왔으면 이건 뭐 빼박 아닙니까? 육성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증거가 없다, 네. 뭐 민주당이 뭐 변죽을 울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제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도 특검법이지만 그냥 지금 검찰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일 화가 나는 게 그 지점이에요. 검찰이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예. 근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창원지검에서. 네. 예. 그러니까 창원지검에 8명의 검사들이 연서명을 한 거고 수사보고서에. 검찰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화가 나는 게요. 김용현 비하폰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검찰. 검찰이. 경호처에 있다고 제가 밝혀냈잖아요.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김용현 전 장관 비하폰이 그건 왜 또 가만 냅둡니까? 압수 안 하고. 그걸 압수해야 내란 사건이 드러나는 건데. 네. 명태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뭐 일각에서는 뭐 너무 좀 자기 자랑만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드러난 증거는 수사를 해야죠. 대통령 내외 부부가 자기 입으로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수사를 안 하고 왜 그걸 감싸주려고 해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내란 국조 특위에서 의원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비화폰이라는 네, 네. 게 바로 내란의 블랙박스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열어야 된다.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의 구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를 갖고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검찰이 맡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 여간에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 즉 통화 기록과 지급 내역 같은 걸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경호관님은 들은 적이 있죠. 지금 보면 핵심이 비화폰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김건희도 비화폰, 그리고 노상원도 비화폰, 김용현도 비화폰. 이 사람들이 비화폰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의 그렇죠. 비화폰 네트워크. 내란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내란의 지도를 그릴 네, 수 있다. 네, 비화폰으로. 예. 그럼 모두 한 몇 명 정도가 갖고 있었을까요? 경호처 비화폰은 수백 명한테 분출된 걸로 보여집니다. 수백 명? 어림잡아서. 왜냐하면 예. 장관들한테도 다 됐고 뭐 하니까요. 근데 예.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경호처에 보면 분출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분출 확인서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거 압수하면 돼요. 불출 확인서를 압수해야 된다. 예. 분출 대장 예. 압수. 그럼 예.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되는데 네.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막고 있죠. 그래서 그 막는 핵심인 김성훈을 구속시키자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네. 검찰이 그걸 또 3번 연속 예.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수처로 우회할 거냐 아니면은 대검에 지금 다시 한번 영장심의위원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 곧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장심의위로 가는 것보다는 공수처로 우회하는 게 더 빠른 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 선택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김용현의 비화폰이 봉인되어 가지고 네. 이 검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제가 전날 그 경호처 실무자한테 확인했던 게 네. 김용현 비화폰 지금 전원 키면 예. 통화 내역 뜨지 않냐? 예. 그 삭제 안 했지라고 하니까 동의했거든요. 어. 안 했다. 뜬다. 그러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확인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왜 검찰이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왜 소환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 왜 일을 안 하냐 검찰은? 아니 네? 월급 받았으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예. 전화기 전원만 키면 최소한의 큰 그림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켜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저 비화폰은 봉인된 상태라니까요. 자. 해제를 봉인 해제를 그렇죠. 예. 김용현이 그러니까 그 장관을 그만둔 게 12월 5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간에서 계속 숨어 지내다가 8일 날 검찰로 출석을 해요. 예. 출석을 하면서 자기가 핸드폰을 하나 들고 갑니다.
검찰에 제출하는데 이건 깡통폰이에요. 그렇죠. 유심 칩을 여러 차례 교체해가지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검찰은 그 사실을 알아요. 예. 자 그러면 범죄 피해자가 들어와서 깡통폰을 제출했으면 진짜 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달 동안 검찰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야 김용현이 쓰던 진짜 폰, 비아폰 지금 어디 있는지 밝혀냈잖아요. 그럼 당장 그 다음 날이라도 그걸 확보해야죠. 그렇죠. 이미 제출을 요청하든지 경호처에다가 네. 그 폰 제가 번호까지 불러줬잖아요. 맞아요. 뒷번호까지. 뒷번호까지. 9400. 예. 야 9400 뒷번호 비아폰 봉인된 거 지금 이미 제출해줘. 예. 경호처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증거를 제출하라는데 예.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직무유기네요. 네. 예. 아, 제가 더 이상 그럼 제가 직접 갖다 줘야 돼요. 그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판단해서 하시겠죠. 근데 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번호까지 따줘. 어디 있는지도 알려줘. 일 다 해주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정도는- 윤건영 의원실이 사실상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을 거의 네. 반 이상은 해준 것 같은데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업무에 착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플러그에 꽂아서 전원만 키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검찰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뭘까요? 추정의 영역인데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을 3번이나 영장을 기각하는 것만 보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추정의 영역 첫 번째, 검찰이 연루된 뭔가가 있다. 두 번째, 지금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말 간곡한 부탁이 아닌가. 김성훈만큼은 구해줘라. 왜 그래? 왜는지 모르죠. 이제 추정의 영역이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니 부인을 지켜라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네. 구속영장 기각할 사유가 없거든요. 근데 통상의 검찰은 권력에 힘이 빠지면 뒤통수 치기로 유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리 그 현직 대통령이지만 곧 파면될 저 윤석열의 부탁을 받고 봐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성 일본에 1번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이 터지고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네. 법조 4인방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김주현 수석 그리고 그 이완규 법제처장, 네.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여기도 뭐가 있다. 그럼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심우정 총장이 지켜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의 검찰 출석할 때 제일 처음 나섰던 게 심우정 총장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아폰 번호를 수배를 합니다. 이 양반이 연락이 안 되니까 김용현이. 왜냐하면 경찰이 그 직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면 네. 먼저 수사한 사람한테 이니셔티브를 줘요. 예. 검찰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이 경찰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총장까지 나서서 전화번호부를 확보합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홍대 출석시켜서. 예.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밝혀주세요. 네? 의원님 제보가 많이 오시고 제보가 속출하니 네. 그 과정에서 취재 편의점도 좀 단독을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함께 제가 필요하면 취재로 보태 공익에 봉사하는 거니까 네. 기자들도 취재 열심히 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너무 궁금해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이게 풀려야 그날 그리고 그 전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이게 계엄이 시작되었고 어림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막 확인이 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 데이터가 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하여간 대한민국 극우들이 국회에 몰려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일 모레 3.1절인데 3.1절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라는 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이화여대도 네. 극우 세력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3.1절 집회를 앞두고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안에는
많은 그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민노총 이런 거 대단히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지나치게 대한민국 안에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친 깊이 개입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주장을 들어봐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야의 뒤에 북중러가 있고,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 사람도 뭐 종북 세력 북한 마치 민주노총이 뭐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민노총 간첩 사건이라고 네네.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 어제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목사.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가 3.1절에 1,000만 명을 동원해서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을 뜨면 헌재도 꼼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행안위 계시죠, 의원님? 네, 경찰 우선,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우선 3.1절 집회가 걱정되고요. 그리고 헌재 주변도 걱정되고, 경찰은 병력들, 가용한 병력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보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번 탄핵 국면,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이화여대 앞에 집회도 나오고요. 모 인사의 발언도 나오던데, 금기시되던 게 있어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하게 만들었어요. 윤석열이. 해도 문제없어. 나를 지켜줘. 나를 살려줘. 다 해. 네. 첫 번째가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부정해요. 선거라는 건 민주공화국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북한 연계설, 중국 연계설.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를 부정하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저는 이번 내란에서의 윤석열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는 국민의힘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맞습니다. 예. 어느 사회든 한 줌의 극우들은 있잖아요. 예. 한 줌의 극우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다원화된 세상에서. 네. 그런데 그걸 정치가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걸 통제를 안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용했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등달아서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네. 자기 살기 위해서.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빠르게 파면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그 선거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히 네. 법원 폭동 같은 건 우리 사회가 정말 용인할 수 없는 폭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끔찍하게 퇴행하고 있다. 이걸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당내 현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지율을 지키는 게 과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후보들보다는 본인의 문제가 가장 큰, 그러니까 본인이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키기 위해서는. 네, 네. 그런 차원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중도 보수 정당론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왜? 솔직하게 자기 반성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진보적 아젠다에서 잘한 게 없잖아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봐봐, 말씀 네. 잘 못하셔. 아니요,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민주당이 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져 오면서 중도 보수 정당이지만 진보의 가치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놓치지 않았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진보 정당도 되는 거예요.
즉 진보 노선도 있죠. 예. 민주당 안에 스펙트럼에. 그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와서 예. 대단히 진보적인 성과를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보 정당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중도 보수의 정당이긴 하지만 진보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더 진보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당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니야. 중도 보수로도 확장해야 돼라고 네.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의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대통령실 집무실 안에 사우나가 있고 2층에 사우나가 있고 밖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으며 해장용이었을까요? 해장 사우나요? 윤석열은 집무실에 해장용 사우나, 해장 사우나를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또 오늘 새롭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는 단독의 발견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